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요, 이제 디펜스 게임 개발에 대한 프레임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는 딱 목표는 별거 없습니다. 먼저 뭡니까? 프레임을 만든다가 가장 주죠. 그래서 어떻게 씬을 제작을 하고 이동하는 루틴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엔 스테이지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걸 표시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클리어나 게임 오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수를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드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선은 간단하게 먼저 씬부터 먼저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할 건데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장르별 게임 개발의 전 강의를 들었으면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을 처음 듣는 부분이다. 왜? 이 과정 자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르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장르를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복습한다라는 심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화면을 잠깐 저는 이제 마치고, 자, 유니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니티 화면으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먼저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다? 프로젝트를 만들 겁니다. 자, New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뭘로 할까요? 그래요, 디펜스죠? 디펜스 어떻게? 디펜스라고 돼 있고요. 자, 전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전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이름을 한번 넣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저는 참고로 디펜스 언더바 Z란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까요? 자, 그러고 게임 자체는 어떻게? 3D가 아니라 2D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프로젝트를 추가를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 로딩이 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유니티 화면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먼저 놓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만들면은요, 아마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우선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잠깐 바꿀게요. 아마 보통 디폴트로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먼저 들었다라고 하면요. 자, 그럼 이걸 먼저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해상도가 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에 맞춰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바꿉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한 녀석이 디폴트 말고 아마 모니터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신에 작업 공간이 되게 작아져요. 자, 저는 어떻게 여기 있는 화면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2x3을 먼저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작업 공간인 씬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게임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바로 3D 객체를 만들면 3D 객체들이 어떻게 여기에 목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리스트처럼 계층처럼 표시가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계층 뷰, 하이라이키 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것들은 이제 뭡니까? 여기 안에 3D 객체들인데요. 자,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거 혹은 파일에서 지원되는 것들 있죠. 자, 파일에서 지원되는 것들은 보통 여기는 프로젝트 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너무 뭐가 많죠? 자, 요거를 줄이겠습니다. 왜? 검색과 폴더, 그 다음에 하위 폴더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탐색기 타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 있는 버튼 중에서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봤을 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 자물쇠 마크고요. 요게 세부 속성입니다. 자, 원 칼럼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뷰들은요, 이동이 가능해요. 자, 근데 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드래그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이걸 우리가 탭이라고 불리면은 이거를 뭡니까? 목록이라면 여기 앞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탭이라고 부르죠. 이 탭을 눌렀을 때 나는 어떻게 한다? 바로 다음처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들어와서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작업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됐어요?
별로 어렵잖아요. 자, 자공이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할 거냐? 참고로 이게 PC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면 이게 모바일용이 될 수 있겠죠. 자, 모바일과 PC용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뭘로 돼 있습니까? 16대 9 타입으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니까 16대 9 타입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 여기에 뭐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는 어떻게? 컨트롤 시프트 C.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어디다 놓을까요? 그래, 메모장. 시프트 C. 바로 요건 어떻게? 디버그 뷰라고 불리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쇼와 하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죠. 와, 자, 다시 쇼와 네, 하이드.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걸 어떻게 한다?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보다는 보이는 뷰는 뷰대로, 그 다음 여기는 여기대로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작업 공간에 있는 요소들, 파일의 요소들, 여기 있는 거는 세부 속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 뭔가 라이트를 추가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추가했다 칩시다. 자, 그럼 라이트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도 있네. 자, 그러면 라이트가 있다고 치면 이 라이트는 세부 속성이 바로 여기는 인스펙터 뷰라고 불리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화면에서 이제 내가 뭡니까?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요게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은 어디서 됩니까? 얘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옵션 중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Maximize on Play. 이걸 누르면은 실행과 동시에 이렇게 제일 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끄면은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근데 다 만들지 않고 살 때쯤에는 글쎄 제가 볼 때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맥시마이즈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테스트용으로 뭐가 필요해? 3000 객치가 필요해. 그럼 이런 식으로 3000 객치를 만들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스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테스트가 끝난 상태에서는 테스트 중에 플레이 중에 객체를 만들고 지우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지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테스트를 끝내요. 플레이를 끝내면은 뭐합니까? 플레이 중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작업할 때 주의점 뭡니까? 내가 뭔가를 수정하고 만들고 있을 때 이게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예. 켜져 있으면은 켜진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만들면 뭐합니까? 이것이 켜지기 전 상태로 다시 강제로 회귀가 됩니다. 이땐 저장이고 뭐고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뭐 일주일 동안 작업을 했다. 켜진 상태로. 그럼 일주일치를 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뭔가 내가 뭡니까? 바로 여기 플레이 버튼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라.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뭡니까?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여기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자, 3D 객체 추가해야겠어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추가합니까? 지금 뭡니까? 뭘 추가할 수 있는 뷰가 다 안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는 언제 한다?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전체적인 결과 자체만 테스트할 때쯤에 쓴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비율이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 비율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대 4, 뭐 4대 3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16대 9도 있고요. 거꾸로 9대 16도 있어요. 좋네요. 자, 근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기서 뭐 16대 9는 있어요. 근데 16대 10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6대 10 만들어야죠. 어떻게? 바로 여기 add new item이라고 불리는 걸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누릅니다. 누르면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바로 해상도된 이름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16대 10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여기도 16대 10.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타입이 픽시드 레졸루션과 레이티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레졸루션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아우, 최고죠. 이거는 뭐냐? 해상도 갑자기 바뀌었다고 나온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16대 10이 아니라 16 픽셀? 10픽셀짜리의 화면입니다. 픽셀이죠?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 버튼을 눌러보세요.
에디트 있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레졸루션이 아니라 레이티오, 비율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스케일 부분 1. 다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게 16대 10이 되겠습니다. 자, 왜 16대 10, 16대 9로 하느냐 하면은요, 옛날에는요, 예전에 있는 PC용 게임들은 보통 4대 3 비율이었어요. 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에 200, 3대2나 4대 3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600에 300, 혹은 여기는 600에 400이네. 600에 400, 1024, 768,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16대 9 하면, 혹은 16대 10 화면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어떻게? 내가 서비스할 부분에는 비율만 맞춰주면 대충 돼요. 자, 그럼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은 참고로 어떻게 가로 모드가 보통 9대 16 혹은 10대 16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대 10, 이거 아니죠. 여기서는 10대 16 이런 식으로 10대 16 이렇게 되어 있든지 세로든지 혹은 가로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율만 맞추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이 다른 스마트폰 프로그램들 혹은 다른 것들에 비하면 꽤 좋은 점 중에 하나죠. 바로 비율로 세팅을 하더라라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무엇인데요? 자, 아까 여러분들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바로 다음과 같은 장면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어떤 로직이 수행되는 하나의 화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로직이 수행되는 하나의 화면. 즉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목적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로고가 나오는데 막 캐릭터가 쌈박 싸우고 막 이렇게 격투할 수 없는 노릇이죠. 만약 메뉴가 나오는데 갑자기 뭡니까? 얘가 RPG 게임에서 막 갑자기 몬스터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로직이 들어가는 화면이 나오는데 그 화면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화면으로 구성될 수 있고 그걸 우리는 통칭 뭐라고 부른다? 장면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게임을 만들 때는 씬이 몇 개입니까? 최소한 1개 이상입니다. 1개 이상인데 어떤 책에서는 씬이 1개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씬을 여러 개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미니게임들은 씬이 하나라도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애니팡 1 정도쯤 되는 것들이면 씬 하나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 개를 활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옛날 게임 중에 폼같이 그렇게 고전 게임 만들려면 씬이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근데 씬이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로직이 그 하나의 모듈이 뭉쳐있다는 소리죠. 그럼 유지 보수가 쉽냐?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게임 만들 때쯤 씬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나누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씬을 여러 개로 나눠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파일에 new 씬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합니다. 자, 씬을 추가를 했는데, 자, 이 씬 이름이 언타이틀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이브 씬으로 내가 저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이브 씬 as입니다. 왜? 그냥 씬으로 저장하면 이 이름대로 저장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타이틀 씬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얘는 타이틀 씬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면 이거 타이틀 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카메라와 라이트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그냥 그 전에 관념적으로 있던 타이틀 씬이 이제는 파일로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자, 또 씬을 만들면 되겠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여기서 뉴씬 이번에는 어떤 거? 뉴씬을 할 때 여기도 보신 것처럼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씬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뭡니까? 얘는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만 져 있지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저장해야겠네. 자, 그래서 save scene as 해서 이번에는 게임 씬 이런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재밌어요. 자, 제가 편의상 편의상 뭐 좀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게임 씬에 9가 들어 있습니다. 타이틀 씬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임 씬으로 가면은 9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세이브 프로젝트로 해놓고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펜스 Z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열면은 내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씬을 저장했다라면 그 정보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이틀일 땐 아무것도 없었고 게임 씬일 때 뭔가 있었죠. 자, 이거 그대로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씬을 하나 더 만듭시다. 어떻게 할 건데? 자, 타이틀과 게임이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클리어도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클리어가 있고 오버가 있어야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크리에이트에 뉴신을 여기서 뉴신으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이거 말고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씬을 만들고 저장을 하면 새로 씬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예 아싸리 처음부터 파일에서 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씬을 만듭니다. 씬을 만들고 얘는 뭐랍니까? 게임 타이틀 그 다음에는 클리어 씬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만들까요? 크리에이트에 또 씬 하나 또 만들까요? 이번에는 여기는 오버라고 불리는 씬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씬은 씬 이름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마우스 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쯤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걸로 찾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서 자, 먼저 이걸 한 번 누르면 포커스가 설정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만들어도 잘못 썼어요, 또.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SCENE로 바꿔야겠네. 자, 그럼 어떻게? 단축키 외워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F2라고 불리는 게 수정에 관련된 거죠. 바로 파일 이름을 바꾼다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를 F2키를 누릅니다. 자, SC 어떻게? ENE 됐어요. 여기도 우버에 SCENE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여기 4개의 씬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틀 있고요. 게임 있고요. 클리어가 있고요. 오버가 있어요. 여기 잘못 썼네요. 자, 여기 오버가 돼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요거는 아마 저는 어떻게 오버라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하나 더 있군요. 자, 그럼 씬 하나 더 만들까요? 예. 아마 지난 시간 때는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참에 만들지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오버 씬 만듭니다. 오버 씬이 아니죠. 뭐였죠? 업그레이드였죠. 예, 죄송합니다. 자, 이름이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업그레이드 씬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걸로 끝? 아니죠. 하나 더 만듭시다. 크리에이트 씬 하나 더 만듭니다. 이번엔 뭘 만들 건데? 로고 씬. 자,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사실은 순서가 이거는 알파벳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자, 보시면 로고가 먼저 맞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틀이 나오겠죠. 타이틀 겸 메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로고, 그 다음에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깨면은 클리어, 죽으면은 오버. 자, 그 다음에는 오버가 됐을 때 다시 타이틀로 넘어갈 것이고 클리어가 됐으면은 뭘로 들어갑니까? 업그레이드로 들어가겠죠. 업그레이드로 들어간다면 뭘로 들어가요? 다시 게임으로 들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씬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씬을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구분이 한 개도 안 가요. 맞아요? 자, 구분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각각의 경우에다가 내가 뭐 하는데 요렇게 하나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에 UI에 텍스트라고 불리는 걸 하나를 만드십시다. 그럼 여기 캔버스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는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네.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뒤집어져 있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올려야겠네요. 올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아마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단축키 봅시다. Alt라고 불리는 것하고요. Alt
그 다음에 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l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뭐가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내가 어떻게 Alt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뭘로? 눈동자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화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었죠. 맨 처음에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렸습니까? 저는 Alt 버튼 누른 채로 이 화면을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 텍스트를 화면에 나왔겠죠. 휠은 뭐합니까? 확대 축소겠죠. 자, 그래서 Alt는 뭐합니까? Alt는 뷰를 회전합니다. 휠은 확대 축소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Alt와 컨트롤이죠. 뷰를 어떻게 이동을 시킵니다. 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잡아 끌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것도 역시나 얘네들은 보통 뭐가 있어요? 드래그 시 드래그를 할 때 쓰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객체들이 있으면은 지금 저는 뭐 눌렀어요? 텍스트 부분을 눌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면은 여기 화면 보세요. 바뀌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게임씬이래요. 게임씬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어떻게 각자 뷰에다가도 맞춰주셔야겠죠. 자,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게임씬 아까 만들었네요. 자, 클리어씬에 있는 텍스트는 좀 위치를 바꿀까요? 자, 그리고 로고. 예, 지금 변경된 건 조금 바꾸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는 로고는 좀 아래다 놔야겠다. 자, 저장해 놓고 5번은 이쪽에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는요 막 넣어가면서 만드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여기 크리에이트에 다시 한번 갑니다. UI에 텍스트 됐죠? 자, 얘를 올리세요. 됐습니까? 자, 다시 이번에 타이틀 갖고 업그레이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업그레이드 씬으로 들어가서 크리에이트에 UI 텍스트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올리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각각의 씬별로 이제 내가 텍스트를 만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은 우리는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우선은 뭐 했습니까? 씬을 만든 것만 했어요. 맞아요? 자, 우리 목적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목적을 뭐라고 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씬을 제작하고 까지 된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씬을 이동하는 을 만들어야겠네. 맞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어지는 강의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